국민의 호주머니가 세금 ATM 기기가 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돈을 마구 써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온 세금 청구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무려 377조 9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9.3% 32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3% 증가한 걸 보면 한 해 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무려 3배 이상 낸 셈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21.2%로 역대 최고였고 전년보다 1.2% 높아진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기업에 투자가 많아지고 이윤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득세와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법인세 인상,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이거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거꾸로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다 같이 잘 살자면서 취약계층의 소득은 더 떨어졌고 경제 허리인 30, 40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세금 쥐어짜기까지 가세했으니 투자나 소비에 쓸 돈을 더 뺏어간 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국민들을 마치 원숭이 취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 들여서 공공일자리 늘리고 제로페이니 뭐니 하면서 자영업자들 혜택 준다고 현혹시켜. 그러고 세금을 쥐어짜고 있으니 정말 조사모사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 들여서 뭘 하면 중간에 새는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금이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쓰이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상한 정책 펼치지 말고 무분별한 세금도 걷지 않는 게 진정 민생을 위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맨날 4대강 욕하면서 광분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수재민도 없어지고 가뭄 때 물도 쓰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렸다고 얼마나 많이 광분했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정권 잡으면 담배세 내릴 생각도 안 해. 이게 이 정부의 민낯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거쳐진 세금을 쓰고도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니 이거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지들 밥그릇 챙기는 정부인지,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니 국민들한테 삥 뜯는 양아치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양아치 정부라고 해야 할까요? 세금 폭탄 청구서 모두가 못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거친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총 조세 수입은 377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1천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가 세금 ATM 기기가 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이미 54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은 좁디 좁은 취업 바늘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정은 이미 24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생활 SOC라는 명목으로 48조 원에 달하는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순회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는데 134조 원이 넘는 지역개발 사업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야심찬 목표에 대입을 하면 134조 원으로 260석을 사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단군 이래 최대 매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국민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마구 써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문 정권의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돈을 뿌리고 그 청구서를 국민들께 청구하니 이것이야말로 혹세 무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으로 퍼부으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다 해놓고 그 반대의 길로 급격히 질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 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온 세금 청구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입니다. 오로지 선거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가 48.2%로 5주 연속 보합세라는 모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스톱, 국민 심판을 외친 수만의 군중이 광화문을 가득 채워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며 좌파 독재 만행의 분노를 표출하며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데 대체 그 어느 누가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편파적 조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론 왜곡이 진흙탕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적격 여부 여론조사를 하던 중에 예상과 달리 정권 옹호적인 여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본적인 질문지부터 편향적으로 바꿔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나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바꿔서 20%대 적격 여론을 43%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 기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정권 반대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론 호도는 곧 국민 무시며 정권 독주의 보증 수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정권이 조장한 논란에는 적극 편승해서 공표 자료를 내면서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밀수와 같이 정권의 치명적인 국민 여론조사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여론조사 기관까지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어느 누가 이 정권과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한탄할 뿐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인가 여론조작인가 국민들이 중언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1야당 당대표를 향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오만과 독선이 정치적 금도를 넘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맞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망발이 어디까지 갈지 도저히 예측 불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한 목소리로 굴욕적인 대북관을 비판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집권 여당만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을 엄호하며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또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하지도 않은 훈수를 두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경제는 파탄내고
부적격 인사들의 인사 강행 등 인사 참사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굴욕적인 대북 외교로 김정은에게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을 들어도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훈수두려 하지 말고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보내는 쓴소리에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좌파 독재주의 시대를 연 문 정권에게 반면 교사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오만한 정권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